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 나사연입니다. 가을바람이 제법 옷깃을 여미게 만드는 저녁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마음의 온기가 더 절실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지만 아내를 잃고 난 뒤 자식들에게서 불편하다는 말을 듣고만 한 60대 아버지의 텅 빈 마음이 도착했습니다. 경기도에서 박진수 님이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나 작가님, 올해로 68이 된 박진수라고 합니다. 이런 곳에 편지를 쓰는 것은 태어나 처음입니다. 글재주가 없어 두서가 없더라도 너그러이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 아내가 떠난 지 꼭 2년이 된 텅 빈 집을 홀로 지키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다 키워서 결혼시켰고 큰아이는 서울에, 작은아이는 부산에 삽니다. 둘 다 제품을 떠난 지는 10년이 훌쩍 넘었지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이 집이 이렇게 크다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명절이나 주말이면 아내 성화에 아이들이 손주 녀석들까지 데리고 북적였으니까요. 아내는 아이들이 오기 며칠 전부터 장을 보고 음식을 하느라 분주했습니다. 저는 그저 곁에서 잔심부름이나 하며 유난 떤다고 핀잔을 주곤 했지요. 지금 생각하면 그 핀잔마저도 아내에게는 즐거운 소리였을 겁니다. 아내는 유독 아이들과 손주들을 챙기는 것을 낙으로 삼던 사람이었습니다. 제 아내는 저와 아이들 사이의 달이었습니다. 제가 워낙 무뚝뚝하고 표현에 서툰 사람입니다. 젊어서는 먹고 사는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나이가 들어서는 원래 성격이 그렇다는 핑계로 아이들에게 다정한 말 한마디 건네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적 학교에서 상을 받아와도 잘했다, 다음엔 더 잘해라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속으로는 기특하고 대견해서 어깨라도 두드려주고 싶었지만 그놈의 아버지 체면이 뭔지 뻣뻣하게 구는 것이 전부였지요. 아이들이 사춘기를 겪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이 방황하며 대들 때도 저는 그저 쓸데없는 소리 말고 공부나 해 라고 소리만 질렀습니다. 딸아이가 남자친구 문제로 울며 상담을 청할 때도 다 큰애가 그런 걸로 질질 짜느냐고 타박을 줬지요. 그럴 때마다 아이들을 다독이고 제 험한 말을 수습해 준 것이 아내였습니다. 아내는 제게 당신도 참 애들한테 말을 그렇게밖에 못해요. 속마음은 그게 아니면서라고 잔소리를 하면서도 아이들에게는 아빠가 너희 걱정돼서 그러는 거 알지? 표현이 서툴러서 그래 라며 저를 변호해 주곤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저는 밖에서 돈을 벌어오고 아내는 집안을 돌보고 아이들 마음을 챙기는 것. 그것이 우리가 암묵적으로 동의한 역할 분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거친 말을 해도 아내가 중간에서 잘 걸러주리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전 그 다리가 무너졌습니다. 아내는 췌장암 판정을 받고 6개월 만에 허망하게 제 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내는 제 손을 잡고 애들한테 너무 모질게 굴지 마요. 당신 마음 애들도 알아요. 그래도 한 번씩 따뜻하게 말 좀 해줘요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장은 아이들의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저 역시 속으로 피눈물을 흘렸지만 겉으로는 덤덤하게 조문객을 맞았습니다. 평생을 그래왔듯 슬픔을 드러내는 것이 익숙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상주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마지막 남은 가장의 책임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내가 떠나고 첫 1년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삼시세끼를 챙겨 먹는 것조차 고역이었습니다. 아내가 없는 집은 소리 하나 없이 적막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의 빈자리가 클 것이라며 첫 몇 달간은 주말마다 번갈아 가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아들 녀석은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딸아이는 아이들 돌보느라 정신이 없다는 핑계로 방문이 뜸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주말이던 것이 2주에 한 번이 되고 한 달에 한 번이 되었습니다. 전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가 있을 때는 저를 바꿔준다며 하루가 멀다 하고 걸려오던 전화가 이제는 일주일에 한 통도 울리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물론 이해합니다. 다들 제 살기 바쁘지요. 40대가 넘은 자식들에게 언제까지고 아버지 뒷공무니만 쫓아다니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작은 손주 녀석의 생일이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분명 며칠 전부터 선물을 고르고 미역국을 끓여 보냈을 겁니다. 저는 서툰 솜씨로 백화점에 가 아이 장난감을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딸아이에게 전화를 걸었지요. 손주 생일 선물 샀는데 언제 한번 들를래? 아니면 붙여줄까? 딸아이는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아빠, 우리가 갈게요. 근데 이번 주는 좀 바쁘고 다음 달에나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선물은 그냥 택배로 보내주세요 라고 하더군요. 결국 그 선물은 택배로 붙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이 되어도 아이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섭섭한 마음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나도 이제 늙고 기댈 곳이 필요한데 아내마저 없는 이 마당에 자식들조차 나를 외면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사건은 지난달에 터졌었습니다. 가을을 타는지 유독 옆구리가 시리고 외로운 날이었습니다. 저녁밥을 혼자 차려 먹는데 밥알이 모래알처럼 씹혔습니다. 문득 아들 녀석 목소리가 듣고 싶었습니다. 큰 손주는 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 얼굴 본지가 까마득했습니다.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한참 가고서야 아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웬일이세요? 그 목소리가 왠지 귀찮음이 묻어나는 것 같아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아니다, 그냥 밥은 먹었나 해서. 손주는 잘 크고? 네, 다 잘 있어요. 근데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자꾸 이렇게 불쑥불쑥 전화하시니까. 무슨 일이라니? 아비가 자식한테 전화하는데 꼭 일이 있어야 하느냐? 아니, 그런 뜻은 아닌데 그냥 좀... 아들은 말을 흐렸습니다. 저는 그 뜸들이는 태도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너희들 요즘 왜 이렇게 애비한테 무심하냐? 네 엄마 살아있을 땐 그렇게 드나들더니 이젠 아비 혼자 있으니 거들떠보기도 싫으냐?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평생 해보지 않았던 원망 섞인 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바탕 소리를 지르고 나니 수화기 너머로 아들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아들의 말은 제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버지가 불편해요. 불편하다니, 내가 이 아비가 불편하다니. 저는 순간 머리를 망치로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엄마가 있을 때는 엄마가 중간에서 다 받아주셨잖아요. 근데 이젠 아니에요. 아버지랑 단둘이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전화하면 늘 저희한테 서운한 것만 얘기하시잖아요. 저희도 바쁘고 힘들어요. 근데 아버지 전화 받을 때마다 죄인이 되는 것 같아서 솔직히 피하고 싶었어요. 아들은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아버지가 그립고 걱정될 때가 있어요. 근데 막상 전화를 걸면 아버지는 늘 화가 나 있거나 저희를 가르치려고만 하셨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저희가 무슨 말을 해도 아버지는 쓸데없는 소리라고 하셨고 저희가 힘들다고 하면 그것도 못 참느냐고 혼내셨죠. 저희는 아버지한테 한 번도 위로받아 본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불편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거실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내가 떠났을 때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었습니다. 내가 불편한 존재라니 평생을 가족을 위해 저 자식들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젊은 시절 남들 다 가는 휴가 한 번 못 가고 공장에서 기름때 묻혀가며 일했습니다. 아이들 등록금 내느라 막노동판도 전전했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제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거칠고 무뚝뚝한 모습만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했던 말들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울지 마라. 그 정도 가지고 엄살이냐. 아이들이 상처받고 위로가 필요했을 때 저는 가장으로서의 권위만 내세우며 아이들을 밀어냈습니다. 아내가 그 상처를 싸매주었기에 저는 제 잘못을 모르고 살아왔던 겁니다. 이제 와서
내가 잘못했다. 그땐 미안했다고 말하기엔 너무 늦은 걸까요? 아들의 그 불편하다는 말이 며칠째 귓가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아내가 남긴 마지막 유언이 자꾸만 생각납니다. 애들한테 따뜻하게 말 좀 해줘요. 나 작가님,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대로 남은 생을 자식들에게 불편한 아버지로 남아 외롭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기대꽃 하나 없이 이 넓은 집에 홀로 갇혀 지내는 것이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허망하고 또 허망합니다. 박진수님의 사연이었습니다. 평생을 지탱해온 아버지라는 이름의 무게가 아내의 부재와 함께 얼마나 큰 공허함으로 다가오는지 그 절절한 심정이 느껴져 가슴이 아립니다. 진수님, 그리고 비슷한 마음을 안고 계실 이 시대의 많은 아버지들. 어쩌면 우리는 사랑한다는 말 대신 밥은 먹었냐는 핀잔으로, 보고 싶다는 말 대신 언제 올 거냐는 재촉으로 마음을 표현해왔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수님, 아드님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아버지께 위로받고 싶었다고요. 아버지가 그립고 걱정될 때가 있었다고요. 불편하다는 말은 다신 보지 말자는 뜻이 아니라 아버지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서툰 구조 신호였을 겁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미안했다는 말이 입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면 그저 오늘 날씨가 참 좋다. 네 생각이 났다는 짧은 문자 한 통은 어떨까요? 아내가 남긴 마지막 말처럼 그저 따뜻한 말 한마디. 그것이 얼어붙은 관계를 녹이는 작은 불씨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서 마칩니다. 저는 나사연이었습니다.